안녕하세요. 인생에서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복권에 당첨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은 무려 814만 5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첨되기 어려운 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유명 가게 앞에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서 살 수 있을 정도이고, 당첨 확률이 높은 곳이 있다 해서 자신이 사는 곳에서 아주 먼 곳까지 구매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또한 가끔 좋은 꿈을 꾼다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기도 하는데, 로또뿐만 아니라 다른 복권에 높은 등수로 당첨되면 지금 당장 받을 수 없었던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봐도 욕심이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워진다면 등을 돌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복권이라도 당첨되기를 간절히 바라는지 않을까 싶어요. 로또 같은 아주 큰 행운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행운이 찾아온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자식을 키우셨어요. 식당 하나를 운영하셨는데 사람들이 줄 서는 대박집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손맛이 워낙 좋고 아버지의 성품도 매우 훌륭했기에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애정하는 가게였어요. 오면 오랫동안 그리웠던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기분이 들었다면서 많은 분이 사랑과 관심으로 찾아주던 곳이었어요. 잔치국수와 김밥 수육을 파는 가게였는데 김치 하나, 단무지 하나까지도 어머니가 직접 하루 종일 손질하더라고요. 익은 김치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겉절이를 좋아하는 손님들이 많아 새벽마다 나가 그날 판매할 김치를 만들고는 하셨는데요. 손맛도 중요하지만 어머니는 성실함까지 남다르셨어요. 아버지 역시도 매일 신선한 재료를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을 돌면서 야채와 고기를 사오고는 하셨죠. 그런 두 분의 정성은 손님들에게 당연히 먹힐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가게는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수리를 받으려고 알아보니 금액이 상당했어요. 수리비도 꽤 부담스러운데 지금 당장 부품 몇 개를 고쳐도 워낙 저가형 제품을 오래 사용한 물건이라 또 다른 곳이 고장날 수도 있다며 새로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하지만 새 제품을 사려고 알아보니 그건 역시 금액이 엄청났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태였습니다. 도중에 냉장고가 없이 장사할 수 없어 더욱 막막했지만 지인분이 자신이 아는 사람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폐업한 가게에서 냉장고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아버지는 이것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늦은 밤이더라도 시간을 내어 다른 지역으로 냉장고를 구입하러 가셨어요. 도착해서 제품을 보니 깔끔하고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시며 너무 좋았다는 전화를 주셨는데 진짜로 사용한 적이 거의 없는 완전 새 냉장고라네요. 우리 앞으로 이것으로 야채도 고기도 오래 보관할 수 있겠어요? 당신도 보면 정말 좋아할 거라고 하며 얼른 갈게라는 전화가 끊어졌어요. 운전 중에 시골의 어두운 산길을 지나는데 눈앞에 떨어져 버린 것 같아요. 낙석을 미리 발견하지 못해 급하게 방향을 틀어서 결국 반대편에 위치한 낙석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어요. 안타깝게도 그때는 차량이 별로 다니지 않아서 어두운 길이었고 그래서 사고가 난 뒤 몇 시간이 지나 새벽에 화물을 운전하던 분이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과다출혈로 사망한 상태였어요. 사고 후에도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크게 후회하셨어요. 차라리 돈을 좀 더 주고 냉장고를 하나 사던지.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사람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아꼈고 자신을 원망했어요. 나도 따라갈 걸, 나도. 같이 있었으면 도움이나 조언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한 명이라도 그 큰 돌이 떨어져 있었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왜 당신을 혼자 보내두고 그 카톤 몇 분을 뭐라고 밤에 당신을 거기까지 보내두었는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아이는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항상 무심했지. 어떻게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어머니는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몇 번이나 기절해서 울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울며 소리를 질렀어요. 다음에도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는 몇 날 동안 울기만 했어요. 제가 그렇게 우는 어머니를 보면서 아직도 나을 눈물이 있는구나 하면서도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니 그런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그렇게 우는데 음식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다가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무서웠어요.
아버지를 잃은 후에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날까 봐 무서웠어요.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이제 그만 울어 엄마, 그만해. 무서워, 나 무서워. 엄마도 아버지처럼 죽을까 봐 무서워. 그러니까 그만으로 쓰러지지 마.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엄마는 우리 아들 앞에서 괜한 소리를 했구나. 미안해. 이제 그런 일 없는 게 그만 울게.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그제서야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를 부둥켜 안았어요. 자신이 겁을 줘서 미안하다며 안고 거듭 사과했죠.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어떤 결심을 한 듯 울다가 쓰러지기 하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어요. 집안을 청소하고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고 다시 가게로 나가셨어요. 가게에는 덩그러니 냉장고가 한가운데 놓여 있었죠.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처럼. 그 사고 속에도 냉장고는 끝부분이 살짝 찌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깨졌을 뿐 사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멀쩡했어요. 이 냉장고를 얼마나 가져다 주고 싶었으면 마지막 가는 길 자기 목숨이 꺼져가는데도 이렇게 냉장고는 멀쩡해? 당신이나 멀쩡하게 살아 돌아오지. 이런 거 다 부서져도 새로 살아도 되니까. 당신이나 돌아오지. 우리 아들 잘 키우라고 마지막까지 지켜낸 거라고 생각할게. 여보, 당신 목까지 내가 잘 키워볼게. 고마워. 어머니는 가게에 혼자 놓여있던 냉장고를 만지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씩씩하게 가게 안쪽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냉장고를 열심히 닦아 청소하고 그렇게 했어요. 안을 빼곡하게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는 일이어서 둘이 함께 하던 활동을 어머니는 이제 혼자 해야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장을 봐오고 수육을 삶고 김치를 담그는 등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지내셨죠. 아직 어렸지만 어머니가 고생하는 건 빤히 보였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부모의 책임을 다하려고 내 자식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 거였죠. 그래서 고사리 손으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졸려 죽을 눈을 억지로 비비면서 일어나 식당을 따라 나와야 했어요. 야채를 부엌에 옮겨서 넣고 수돗물에 손이 시려워 호호 불면서 설거지를 돕기도 했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야채를 씻고 다듬으며 조금씩 자기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더 도울 수 있었어요. 발판을 밟아 올라가 야채를 자르기도 하고 큰 통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양념을 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만드는 것이 익숙했어요. 어머니를 도와가며 요리를 하면서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고 양념 조합에 따라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배울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모르게 요리에 흥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내가 능숙한 요리사가 될 수도 있겠죠. 엄마도 자주 와서 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보러 와줄까요? 가능하겠네요. 봐야겠는데, 좋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평생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거야. 그렇게 언젠가는 어머니를 위한 식당을 차려야지 꿈을 꿨었어요. 어느새 매일 식당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어머니의 노력과 사랑 덕분에 저는 건강하게 자라 청소년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별다른 일 없이 어머니와 함께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가게로 깡패 같이 험악한 모습의 아저씨들이 찾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박영숙 씨 어디에? 박영숙 씨는 우리 어머니예요. 아, 내가 그 여자의 아들이구나. 내 엄마는 어디에? 지금 어머니는 잠깐 은행에 가셨는데 무슨 일이에요? 이 서류에 이번 주 내려 당장 사인하라고 해서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내게 관심을 보이지 말라고 똑똑하게 말해. 알겠다고 하며 그렇게 말하고는 바닥에 침을 뱉고 테이블을 밀쳐서 서류 하나를 던져주고 나갔다. 잠시 뒤 은행에 가셨던 어머니가 돌아오신 모습을 보고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주는 나를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다. 나는 방금 전에 깡패 같은 사람들이 방문했다고 말하며 그들이 주고 간 서류를 함께 드렸다. 어머니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한 듯한 눈초리를 하며 머리가 아프시다며 이마를 손으로 쥐어짚었다. 그리고 받은 서류를 꽉 쥐고 비틀거리며 옆에 있는 의자에 앉으셨다.
여긴 근처가 재개발된다고 하더라. 어떤 큰 건물이 상가들이 들어온다고 했다.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시작한 곳인데 어떻게 그냥 떠날 수 있을까요? 지금 내보내라고 하는데 전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고 아직 이곳을 떠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째 계속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저렇게 강력하게 나가지 않으면 날 쫓아낸다고 합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상점을 파괴하고 난장판을 만들며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들 큰 괴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버티는 한은 버텨보겠다고 결심했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유가 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아이고, 뭐 하러 그런 얘기를 해? 내가 들어서 좋을 이야기도 아닌데 내 선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 중이다. 만약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식당을 떠나야겠지. 결국 어머니는 가게를 넘기겠다는 서명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통보한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 이상 장사를 하기 어려워지기도 했거든요.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들이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끔은 가게에 와서 죽치고 앉아있으니 오던 손님들도 그대로 나가버리기도 했어요. 하루는 맞은편 막걸리 가게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며 아주머니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기를 밖으로 집어던지고 쿵쾅거리는 소리는 우리 동네에 공포를 야기하기도 해요. 가져왔어요. 아마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거겠죠. 그렇게 본다면 해야 할지 한 집을 제대로 난동을 부리고 난이 서명하는 가게들이 많아졌어요. 어머니 역시 혼자서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감당할 힘도 없었고 여자 혼자 버텨내기에는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니 조금이지만 지원금 같은 걸 주더라고요. 하지만 얼마를 주더라도 아버지와 신부터 함께 가게를 꾸려나간 추억이 담긴 장소에 값어치를 할 수는 없었겠죠. 가게의 집기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눈물을 짓는 어머니를 보니 제가 뭐라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한심했어요. 어머니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아직도 그냥 힘없는 어린 소녀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돈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다가 이 동네에서는 그동안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기억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동네를 떠나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했죠. 동네도, 사람도, 집도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런 걸로 주춤할 틈이 없었어요. 우리 집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받은 돈으로 집을 하나 구입했고 주변에 가게가 많았는데 다시 식당을 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신의 식당을 운영하는 대신 동네에 있는 다른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같은 식당이라도 자기 가게를 운영하다가 남의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새벽부터 힘들게 일해도 사람들이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게만큼 좋은 일을 해야겠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늘 흐뭇하게 미소 짓던 어머니였다. 잔뜩 처져서 들어오는 것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성공해서 어머니의 가게를 다시 찾아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어차피 공부로 무언가를 할 것도 아니고 학교를 계속 다녀봤자 무언가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교복을 입고 왔다 갔다만 할 거면 큰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하고 싶은 공부도 없었고 하려는 의지도 없었고 그냥 그때는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근처 시장의 야채와 과일을 도매하는 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을 나가서 들어오는 야채와 과일을 정리하고 나가는 물건들을 체크했습니다. 포장을 해두었고 사장님이 배달을 가실 때 트럭에 야채와 과일을 실어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가게마다 내려주시곤 했어요. 학교를 그만둘 때는 어머니가 꽤 반대를 했었는데 그래도 제 고집에 못 이기시고 결국 포기하셨죠. 젊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머니는 최근 몸이 약해져서 자주 아프시고 눕고 계셨어요. 전 나이가 들자마자 면허를 따서 이제는 도매점에서 배달 업무를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난 후 가게에서는 이제 제가 없으면 일을 못할 정도로 베테랑이 되었어요.
다행히도 제가 일하면서 우리 가게도 계속 성장하여 판매와 배달이 계속 늘어났어요. 덕분에 몇 년 동안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고 같은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근무를 할 수 있었던 어머니께서는 다니던 식당을 하루 이틀 쉬기도 하시면서 일하는 날짜가 줄어갔어요. 오늘은 컨디션이 영 별로인 것 같다며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날도 많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께서는 끙끙거리며 밤새 앓으셨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오랜 시간을 기다려 겨우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병원은 아파서 가면 늦는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안 그래도 병원에서도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하더라고요. 평소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았어도 발견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지금은 치료를 받아도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건강 상태에 대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 제가 어머니를 즉시 치료하자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당장 그 비용을 마련하려면 제가 일을 그만두어야 할 정도입니다.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맡을 테니 지금 어머니가 아픈데 돈 문제에 대해 왜 얘기하나요?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문제를 얘기하다니.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모은 돈은 결혼할 때 주려던 건데 식사 차리려고 열심히 모은 돈이 아니에요. 나한테 해준 것도 많지 않은데 돈을 써가며 어머니를 도와주는 것은 어려워요. 그냥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짜 죽을 뻔한 적도 많지 않았나요? 앞으로 또 물론 계속 힘들겠지만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티면 어떨까요? 그게 현재 상황에서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계속 아픈 채로 버티다가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뿐이니까요. 미련스러워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예전에 우리가 가구로부터 쫓겨날 때도 그랬고 저는 한 번도 엄마에게 안심할 수 있는 아들로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디 안심할 수 있는 아들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장에서 일하면서 만난 여자와 결혼을 계획 중이에요. 나이는 젊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지 여러 년이 되었고 그 사람은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동갑이라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도 굉장히 성숙하고 생각이 깊고 생기 넘치는 모습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함께 연애하면서도요. 그냥 사귀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해서 함께 돈을 모으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도 들었고 이미 둘이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깊은데 망설인다고 느끼는 게 있나 싶어서 몇 달 뒤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집을 깔끔하게 구하라고 돈을 모으고 계셨는데 사실은 제 결혼 때문만이 아니라 나중에 식당을 차리는데 필요한 비용도 모으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게 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돈 때문에 어머니께서 치료를 받지 못하셔서 결국 결혼식이나 식당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뤄내고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아프시는 것을 봐서는 그런 삶을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내고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 마음이 아프네요. 마지막까지 자식 뒷바라지를 하느라 고통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기로 한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네. 일단 이번에 치료를 받아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어머니는 그래서 치료를 받았고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내 결혼과 식당에 보태라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사람이 아프다는데 지금 그런 결혼이 문제야? 식당이 대수야? 치료를 받아봐야 하는 거면 받고 나서 나아질 수도 있으신 거잖아. 그럼 당연히 시도해봐야지. 어머니가 괜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연히 다 해봐야지.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나도 그동안 모아둔 거 있으니까. 보태게 사람 목숨이 먼저라는 게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였습니다. 아, 그래. 역시 이 사람이랑 결혼하기로 생각하기를 잘했다 싶었어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 사람은 당연히 어머니 치료가 먼저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혹시 돈이 부족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모은 것도 기꺼이 보태겠다고 나섰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미루거나 다시 생각해 보자고 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내가 사람을 잘못 보지는 않았구나 싶더라고요. 속 깊은 사람이라는 것은 진작에 알았지만 새삼 이만큼 대단한 친구라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죠. 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결혼식을 미루고 혼인신고나 먼저 하자고 했어요.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은 혼인신고가 증명해주는 거지 몇 시간 하는 결혼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우리끼리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 아내가 된 그 사람은 자신도 이제 진짜 우리 집의 사람이라며 매일 병원에 와서 같이 어머니 간호를 도왔어요. 식사부터 화장실 가는 것까지 옆에서 딱 붙어서 날마다 하더라고요. 자식인 저도 가끔은 힘들고 지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내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도 힘든 티 한 번을 내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어요. 그렇게 3년 저희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1년은 쾌차를 보이면서 잠깐 퇴원을 하시더니 또 1년은 병원에 계시고 그러다 나아지는 듯하더니 결국 마지막 6개월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동안 우리는 뭐를 하든 돈을 다 쓴 것도 부족해 계속 빚을 내가며 생활을 했어요. 어머니는 자식 볼 날이 없다며 늘 고개 숙이지만 저도 아내도 짧지만 잠깐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두 사람은 한동안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어머니의 공백이 너무 컸거든요. 어머니가 제게 유일한 가족이었던 분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안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우리 두 사람은 한동안 슬픔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이별이 있으면 다시 만남이 있겠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몇 달 후에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어떻게 힘을 내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슬퍼하던 우리 두 사람도 새로운 생명이 생긴 것을 알게 되고 똑같은 결심을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을 그만두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야겠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 슬퍼하는 것을 그만둔다 해서 그게 더 이상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다시 바쁜 삶을 시작하며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어도 어머니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아이를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일했어요. 10원 한 장도 아끼며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겨우 빚을 갚아 나갔어요. 5년 정도 동안 그렇게 생긴 빚을 모두 갚고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또 5년간 돈을 모아서 우리는 마침내 식당을 열 수 있는 예산을 모을 수 있었어요. 가게를 찾아보고 처음 계약을 맺은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만의 식당을 연다고 결심한 이후에 거의 20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때로는 평생 내 식당을 못 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운이 다르더라고요. 그 마음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준 아내와도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가게 앞에서 서로를 조용히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 누가 먼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그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식당을 오픈하고 처음 6개월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엄청 좋은 상권에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알려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듯했죠. 게다가 저희에게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광고를 크게 할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가게를 방문하여 음식을 맛보신 손님들은 2번, 3번 계속 오시고 너무 맛있다면서 친구나 가족, 지인들을 함께 데려오기도 했죠. 한 번 찾아주신 분들은 여러 번 방문하시면서요. 많은 손님들이 저희 음식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고 단골이 되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조금씩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더니 6개월이 지나면서 탄탄한 고정 매출이 생겼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님들이 더 많아지고 블로그나 인터넷에 다양한 후기들이 올라오면서 먼 곳에서도 일부러 와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자 손님들이 대거 늘어났어요. 우리 집은 어느새 아이가 2이나 되었고 아내는 육아로 바빠지며 식당의 일손을 더 보태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저 또한 밀려드는 손님에 혼자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 직원 1명을 고용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지원했지만 딱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본 텍스트
싶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면접을 보러 왔는데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뭔가 이 사람이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촉이 좋은 편인지 기가 막히게 직원을 잘 구했더니 썩는다 저는 아니었어요. 그 친구는 근무 시간보다 항상 일찍 나오고 퇴근 시간쯤 손님이 몰려들면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일을 돕더라도 월급을 더 달라거나 하는 이야기도 없고 묵묵하게 마치 자기 가게 일 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근무를 해줬어요. 성격도 싹싹하고 일머리가 좋아서 손님들 테이블을 쓱 둘러보면 먼저 부르지 않아도 필요한 걸 딱딱 챙겨주더라고요. 기억력도 좋은지 손님들 얼굴도 잘 알아보고 전에는 뭐 주문했었는데 오늘은 이걸로 드릴까요 하면서 세심하게 챙겨주기도 했어요. 직원을 구하면서 걱정이 올바른 문장. 누구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중에 한 친구가 면접을 보려고 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이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직감이 좋은 편이라서 기이하게도 이 친구를 마침 잘 고용했습니다. 그 친구는 근무 시간보다 항상 일찍 출근하고 퇴근 시간에는 손님이 몰리면서도 부탁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을 도와주며 월급을 더 요구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성격도 단단하고 능력이 우수해서 손님들의 테이블을 한번 둘러보면 손님들의 요구를 딱딱하게 챙겨주며 기억력이 뛰어나서 손님들 얼굴도 잘 알아보며 과거 주문 내역을 기억해서 섬세하게 대접해줬어요. 직원을 고용하며 걱정했던 것들이 모두 해소되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고민할 정도로 오히려 손님들이 서비스에 대해 더 만족해 하셨어요. 덕분에 매출도 상승했고 이대로 계속해서 가다가 2호점까지 오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잠시 뒤에 우리 가게랑 똑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새로운 가게가 생겼어요. 그 덕분에 그 가게는 평소보다 더 넓게 들어섰는데 위치가 대로에서 더 가깝고 횡단보도에서 더 가까워서 그쪽으로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픈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쿠폰을 나눠주며 큰 풍선을 달아 행사를 열었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가게를 오픈할 때 많은 손님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저희의 예상과는 달리 됐던 것이죠. 저희는 적당한 평수의 2층짜리 매장을 구하였습니다. 그곳은 똑같은 메뉴를 판매하면서 앞쪽이 전면 유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풍경은 별다른 것 같았지만 2층에서 바라본 창밖 모습이 상쾌했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는 눈길을 끈 만큼 꾸며져 있어 손님들이 발길을 그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찾아와 주었지만 직원을 고용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버티려고 노력했지만 매출이 줄어들며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특히 한 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아프신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가셨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라 두 분이 이혼하셔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경제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도 없죠. 기다렸다는 듯이 도망치신 아버지를 보면서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옆에서 제 가족을 힘들게 하느니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싶을 수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와 함께 살아왔다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도박 중독인 아버지의 뒷바라지에 힘들게 노력하셨어요. 밤새도록 노점상에서 일하고 낮에는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죠.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고생한 탓인지 어머니는 지금 아프셔서 누워 계시는데 어쩌면 그런 어려운 상황 덕분에 아버지와 마침내 헤어지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운도 모르죠. 이젠 저도 어른이 되었으니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야겠죠. 내가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나도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나를 키우셨는데 하늘은 불쌍한 어머니에게 병까지도 내리셨습니다. 돈을 벌면서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안타까워서 일부러 월급을 더 많이 주기도 했고 집에 가져가서 먹을 김치나 반찬을 싸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유일한 소득원이 우리 식당인데 매출이 줄어서 그만두라고 해도 이 친구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걱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이 둘을 놓고 마누라 아지를 전혀 할 수 없으면서 말이 많아져 버렸군요. 아니었지만 그래도 차마 그만둬야겠다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녁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직원을 보내지 못하면 그 책임을 다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직원에게 주는 월급을 보충해야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직원이 저녁 장사를 맡아주는 동안 저는 나가서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세 달 동안 대리운전으로 돈을 보충해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금 먼 거리로 운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어요. 근처에서 다시 돌아오는 차가 잡히면 그걸 운전해서 와야겠다 싶어 기다리는데 주변에 콜이 없어서 기다리는 동안 그냥 못 먹은 저녁이라도 먹자 싶어서 편의점에서 제일 저렴한 도시락을 샀어요. 솔직히 평소에는 빵이나 우유 하나로 때우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배가 고프더라고 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을 들고 근처에 벤츠 하나가 보이길래 자리에 앉았어요. 작은 공원인지 벤치 몇 개가 있고 안쪽으로는 산책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 불이 오를지 모르니 얼른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딘가에서 시선을 느꼈어요. 뭐지 싶어서 돌아보니 언제 오셨는지 할머니 한 분이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배가 고팠는지 그녀의 시선이 제 도시락에 고정되어 있더라고 해요. 그 도시락 어디서 샀어요? 얼마인가요? 이 도시락은 여기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샀어요. 3,500원이에요. 요즘은 편의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반찬도 들어 있어요. 이제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편의점에서 판다는 거야? 김밥도 팔고 라면이나 치킨 같은 것도 있어. 그러고 보니 내가 바로 앞에 편의점에서 샀다고 뚜껑을 열어서 도시락을 먹으려 했는데 옆에 앉아 계속 쳐다보시는 할머니가 있어서 차분한 분위기일 때 먹기가 어색했어. 처음에는 궁금해서 물어보시나 했는데 외로우신 것 같아 말을 걸려는 건가 싶었는데 계속 도시락을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걸 보니 혹시 배가 고프신가 하고 물어보시나 했을 거야. 안식 시간을 거르시거나 배가 고파서요? 아니, 그냥 그 도시락에 흥미를 느끼시는 거겠죠.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하시면서도 계속 나의 도시락을 쳐다보셨어. 차마 그 눈빛을 받으며 밥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배고프면 옆에서 저렇게 쳐다보실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공원에서 어쩌면 배가 고파서 저렇게 돌아다니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굶으면 되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도시락을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니, 이거 자네 먹으려고 했던 거잖아. 아니에요. 전 사실 아까 저녁을 먹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받았는데 날짜가 오늘까지더라고요. 배부른데 안 받기는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도시락을 받았는데 사실 배가 너무 불러서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에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이걸 어떻게 공짜로 받다니?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제가 아까 밥을 많이 먹어 배부른 상태라 편하게 드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자네가 먹으려고 했던 걸 내가 받기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 정도는 이렇게라도 하자는 것을 말하듯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피아노처럼 오랫동안 간직하고 계셨던 낡고 접힌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어서 받아 늙으니 팔이 떨어져 버릴 것 같은데 이게 뭐 3천 얼마 하는 도시락이라는데 내가 그냥 받으면 안 되지. 사람의 도리가 어떻게 공짜로 받겠어. 이 정도는 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런 측면에서 받아두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모르는 노인분한테 자기가 먹던 도시락까지 주다니 자네 정말 마음이 좋네요. 고구마 볶음밥을 만들어주신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산책로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고인물 도시락은 매우 아쉬웠지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난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할머니가 주신 1,000원으로 편의점에서 우유를 살까 생각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먹는 1,000원짜리 우유가 다 떨어져서 카운터에서 아주머니에게 우유가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곳에 복권을 긁어서 당첨을 확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권을 오래 사지 않았나 싶었고 그중 1,000원짜리 복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적당한 우유도 안 남아있어서 그냥 이 복권이라도 사볼까 생각했습니다. 복권을 구매하고 집에 돌아와 긁어보려 했는데 그때 우리 동네로 가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얼른 가야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복권을 주머니에 넣고 뛰었죠. 며칠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복권을 산 것을 잊고 있었어요. 우연히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산 복권이 느껴졌어요. 아, 맞다 하고 생각해보니 그때 복권을 산 것이었지요. 그제야 잊고 있던 복권을 꺼내서 대기하는 동안 시간을 죽이기도 하고 긁기도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당첨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기에 가지고 있던 동전으로 복권을 벅벅 긁어나갔어요. 생각지도 않았지만 당첨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드러나는 것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계속 핸드폰의 콜 목록만 확인하고 있는데 다 긁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다시 집어 넣으려다가 문득 뭔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어라, 아니, 이게 뭐지? 제가 있는 것 같아서 몇 번이나 눈을 비비면서 다시 봤어요. 아니면 제가 당첨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가 싶어서 나와 있는 1등 당첨 예시를 몇 번이나 다시 살펴봤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왜냐면 제가 긁은 복권이 무려 1등에 당첨되었거나 얼굴도 때려보고 꼬집어 봤는데 이건 꿈도 아니었고 정신도 멀쩡했어요. 저는 놀란 목소리로 손가락을 바들바들 떨면서 아내에게 먼저 전화했어요. 여보, 오늘은 콜이 별로 없어. 여보, 있잖아. 나 얼마 전에 할머니가 공원에서 도시락을 받았고 1,000원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 맞아요. 그렇게 말이야. 그 돈으로 복권을 샀다고 했었지. 근데 그 복권이 왜 잃어버렸는지 나는 점포 세탁을 이번에 안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복권이 1등에 당첨됐어요. 뭐라고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에이, 농담이겠죠? 아니, 진짜로요. 그 복권이 지금 막 긁어봤는데 1등이에요. 5억 원이래요. 5억 원이 당첨됐어요. 우리가 아내는 깜짝 놀라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아내도 믿을 수 없는지 몇 번이나 제대로 확인했는데 맞으셨죠. 저는 제대로 확인을 몇 번이나 했더라고요. 했다고 이야기하며 다음 콜을 기다리는 대신 복권을 들고 집으로 곧바로 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와 함께 복권을 밝은 불빛 안에 놓고 다시 유심히 들여다보았어요. 진짜 1등이네. 진짜. 아내가 말했어요. 진짜 1등이야. 여보, 진짜 1등이야. 정말 몇 번이나 그 복권을 살펴보고 또 살펴봤지만 아무리 봐도 진짜 등이었어요. 로또에 비하면 적은 당첨 금액이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5억도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죠. 그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리는 듯했어요. 복권을 붙잡고 우리 부부는 서로를 어루면서 제자리에서 쿵쿵 뛰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보았어요. 다들 주변에 당첨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 안 좋다고 하길래요. 우리는 비밀을 지키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기로 했죠. 그리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당첨금을 수령해오는데 1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모든 과정이 꿈 같았어요. 돈을 받은 순간까지도 제 통장에 금액이 들어오는 걸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우리 부부는 조용히 가게 자리를 알아봤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는 날이 갈수록 매출이 떨어지기만 하니 식당을 더 이상 유지할 수는 없었죠. 사실 우리가 요점을 내면 크기가 어떨지 하고 고민하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권리금이 조금 비싼 편이라 차마 도전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억 단위의 돈이 있으니 권리금까지 내고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바로 계약을 체결했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서 그 직원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구나. 게다가 제가 요즘 매출이 너무 좋지 않은데 계속 월급만 받는 게 너무 죄송했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은 명절도 챙겨주시고 보너스까지 넉넉하게 주셔서 덕분에 그동안 제 어머니와 함께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가게를 옮기려고 하는데
아예 다른 동네예요. 혹시 거기에서도 계속 일해줄 수 있겠니요? 사장님, 저는 가게 문을 닫아야 해서 이제 그만두라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다행이에요. 어디든지 사장님이 계시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일을 잘하는 든든한 직원까지 제희 뒤를 따라갈 것이라고 해준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가게를 새롭게 꾸며보았어요.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써서 만들었고 젊은 직원들과 함께 메뉴 구성도 새롭게 했어요. 또한 유명한 식당들을 방문하면서 반찬이나 서비스에 대해 조금씩 참고했어요. 새롭게 재단장하여 다시 문을 연 우리 식당은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자리가 워낙 좋은 곳이라서 이전부터 오는 손님들도 많았었지만 더 큰 곳으로 이사를 한 후로 계속 번창하고 있다고 해요. 몇 달간 매출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복권 당첨금을 투자한 돈이긴 했지만 1년도 지나기 전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었다. 그러더니 2년이 지나니 매출이 너무 늘어나서 이제는 저희 부부와 직원 한 명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직원을 늘려서 어느새 가게에서는 5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배달 서비스와 포장도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매장은 손님들의 쏟아지는 주문으로 바쁘죠. 특히 함께 일한 직원이 초반부터 더 열심히 노력해줘서 가게가 더 잘 번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호점을 계획 중이고 거기에는 월급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에요.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항상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 할머니 덕분에 1,000원을 받아서 복권을 샀는데요. 복권에 당첨되어 더 큰 일들을 이룰 수 있었어요. 있었고 다시 기사 회생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의 할머니를 다시 뵙기 위해 몇 번이나 그 공원을 찾아가고 늦은 밤까지 기다렸지만 2번 다시 만나뵐 수 없었어요. 혹시 어딘가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덕분에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직원과 어머니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